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기획 수사반장 신반장 신태입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는요. 지금 세계적인 철강 회사죠. 한국이 난 세계적인 철강 회사 포스코를 저희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포스코가 그렇게 유명한 회사인 것처럼요. 사실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네, 이 공채 과정이 정말 힘들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인적성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HEL, 헬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시냐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합격을 향한 폭풍 질주. 수리 영역의 아이콘 곽인경. 네, 기쁘다. 강사님 오셨네. 곽인경 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자주 뵙고 있죠? 곽인경입니다. 네, 야, 요즘에 사실 저 인적성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쁘실 텐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저희와 함께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입니다. 이분 또한 저희와 늘 함께해서 저희가 참 동영상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어서 오세요.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요즘 최근 일반 기업들의 인적성 일정들이 거의 끝나간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강사님. 우리 주변 취준생들이 이 하반기 인적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인적성을 보고 온 사람들은 네. 쉬었다라고 하는 분은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 사람은 좀 쉬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오늘 하는 그 포스코를 처음 본 학생들은 정말 죽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군요. 사실 저기 강사님 지금 말씀하셨지만요. 이 포스코의 인적성 시험인 PAT라고 하죠. 여러분 의류 브랜드 아닙니다. 인적성 시험 PAT가 정말 어렵다, 유난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어렵습니까? 일단은 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유형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포스코 그 PAT라 그러죠. 포스코 애프티튜드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처음 시험을 봤기 때문에 유형이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준비할지 몰라서 어려웠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구나. 실제 문제도 기존 인적성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첫 시행인 만큼 사실 포스코가 좀 문제에 힘을 좀 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문제를 풀 때도 되게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사실 강사님만 믿고 저희가 따라가는 겁니다. 강사님, 저희 믿을 수 있죠? 따라가면 네, 되죠? 저만 믿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개시! 자, 강사님, 오늘 이번에 하반기에 처음 시행됐던 포스코의 PAT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적성검사에서 직무 기초 능력을 평가한다는데 기존 다른 기업과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일단은 적성검사 네. 이번에 언어, 수리, 공간, 도식 자, 이런 것처럼 기존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네. 직무기초 능력하고요. 그리고 경영이나 경제 또는 인문사회나 시사상식 자, 이것도 물론 나오는 기업이 있고 안 나오는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포스코에서는 이것을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기존 인적성 다른 회사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처음 시행된 이번 하반기 인적성이 워낙 어렵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다음 인적성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좀 더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포스코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PAT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 평가를 위해서 시험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객관적인 것도 많고 공정한 것도 맞는데 이 네. 취준생들한테 너무 어려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좀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사실 들을수록 참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웠길래 이 시험을 본 취준생들이 막 부들부들 떨었을까 싶은데
문제 참 사실 좀 저도 걱정되는데 수미 씨 네. 이번 포스코 문제 풀 자신 있어요? 글쎄요, 지금까지 다른 기업들의 문제도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나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한번 부딪혀봐야 알 수 있잖아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포스코 저도 처음이거든요. 자, 그래도 뭐 부딪혀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사님, 저 먼저 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홈페이지에 나온 도식 추리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제 포스코에서 제시한 문제는 지금 이 문제였고요. 실제로 나온 문제는 이 문제보다 훨씬 어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워밍업 차원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좀 귀엽게 보이고 싶어서 이 병아리 노란색을 입고 왔는데 오늘 수민 씨 보니까 저랑 이렇게 찌찌뽕 딱 맞았어요. 아, 좋아요. 오늘 느낌 좋아요. 이 똑같은 호흡으로 그냥 한번 문제 확 풀어보는데 여러분 울지 마시고요. 이 병아리 자매의 문제풀이 잘 따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네, 그래서 우리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노랑이 우리 수민 씨한테 이 네. 문제를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한번 네. 읽어주세요. 제가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제시되는 도형에 규칙을 적용하여 마지막에 제시되어야 하는 도형을 고르시오. 라는 질문이 있고요. 보면 A하고 B 이렇게 해서 규칙이 있어요. A는 도형 색깔을 변환한다는 표시이고요. B는 상하 대칭을 이룬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하나 답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야. 혹시 반장님 풀어보셨어요? 아, 이거 저 잠깐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도식 추리 그리고 뭐 도식에 이런 거 봤잖아요. 네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익숙치 않은데 이해는 가요. 무슨 규칙이 있고 규칙을 통해서 변화하는 건 하는데 형태는 처음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럽다 싶고요. 처음에 전 헷갈렸던 게 색깔 변환이 그래서 빨강색이야 노란색이 했더니 아. 흑백이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것도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수미 씨는 어땠어요? 이게 보기에는 약간 뭐 네. 도형도 많은 것 같고, 뭐 A, B 규칙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약간 겁을 먹고 보면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보면 규칙만 따라가면은 쉽게 네. 풀리는 것 같아요. A는 일단 색깔을 변환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검은색이 흰색으로 바뀌면 돼요. 그래서 A 밑에다가 저는 그냥 흰색으로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오. 두 번째로 B로 상하 대칭을 했으니까 그냥 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3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그래서 이 정도는 쉬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런 유형이 있다, 이 정도를 보여주는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강사님? 네. 지금 이 문제는 포스코에서 진짜로 이렇게 내겠다라는 것을 샘플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는 단순한 규칙 2개만 적용을 했는데 실제 나왔던 문제는요. 그 현대자동차에서 나왔듯이 9개의 도형에 이렇게 네. 9칸으로 나누어서 선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고 이거를 색깔 반전도 하고 회전도 하고 이동도 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샘플로 나온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 줄 아셔야겠죠. 야,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저는 낯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까? 익숙해지는 그런 거가 정답인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는 네. 좀 비속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손으로 열심히 손 운동을 해라라는 얘기를 좀, 너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노가 이거를 네. 가지고 네. 손으로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손으로 다 그려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손을 이용을 해서 여러 번 작업을 해줘야 잘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동을 네.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손으로. 뭔지 이제 이해했어요. 손으로 풀어야 돼요. 머리로 풀지 마시고 손이 익숙해지도록 저희가 늘상 우리 곽인 강사님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 단순한 것도 저는 어려운데 더 복잡한 도형과 선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익숙해지게 손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PAT 첫 문제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도형 치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문제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참 이것도 쉽지 않겠는데. 강사님, 다음 문제는 어떤 유형입니까? 다음 문제는 예전에 저희가 두산 방송할 때 했던 유형이에요. 저희가 네. 두산에서 그때 다루었던 유형 중에 하나가 실제로 두산 시험에 나왔었죠. 네. 근데 그 유형 말고 그 중에서 다른 유형과 아주 비슷한 게 이번 포스코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와봤는데요. 네.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은 전개도를 이 비행기면이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전면에 오도록
나오도록 접은 다음에 주어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화살표 방향에서 보았을 때의 그 면의 모양을 골라봐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회전하는 세 가지. 시계 방향으로 270도. 그리고 회전하는 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린 후에 오른쪽에서 보았을 때 어떤 면이 나오겠느냐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아유,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왜냐면 이게 저희는 마음이 편안하게 보고 나서 봐도 헷갈리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포스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완전히 눈이 돌아갈 뻔했어요. 수미 씨 어땠어요? 저는 이거 지금 제가 푼 종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무슨 색깔 펜으로 무슨 난리가 비행기를 아니네요. 여기 그렸다가 저기 그렸다가 종도 그리고 뭐 연필도 그리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게 처음엔 이게 밑에 이게 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축을 처음에 모르고 풀 때는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축을 이렇게 두고 돌려야 되고 또 이렇게 뒀다가 돌려야 되고 세 번이나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막 그려봤더니 저는 일단 연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 너무 어려워요. 아니, 이거 안 저는 풀어서 그리고 그냥 틀리고 갈래요. 나 오늘 좀 내가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진짜 고민되는 게 이걸 거예요. 저는 이 밑에 보면 시계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가로, 세로, 위로 이렇게 되는데 어디가 시계 방향이냐. 이것도 처음 본 사람은 헷갈릴 것 같아요. 익숙치 않은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일단은 방향이 이제 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주어졌었냐면요. 네. 이번에 예제 문제가 하나 나오고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제 문제로 푸는 법이 이렇게 나와요. 네. 푸는 법이 나오는 건 아니고 문제가 예제로 나오고 이거랑 똑같은 유형을 풀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예제를 보면 어떻게 돌렸는지 이 정도는 아실 수가 있고요. 네. 어떤 학생은 문제 풀다 예제보다, 문제 풀다 예제보다 이렇게 해서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연습하면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 도형의 이제 평면도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육각형을 만드는 건 몇 번 해봤잖아요. 네. 그게 익숙한 사람이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강사님 어떻게 풀었냐면요. 저 칭찬받으려고요. 제가 보니까 이 비행기의 맞은편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네. 이 부채꼴이 비행기 맞은편에 있고 맞아요. V는 모래시계랑 서로 맞은편에 있고 그렇죠. 연필하고 종은 맞은편에 있는데 이거 다 연결했어. 우와. 그랬더니 손으로 연결했더니 조금 이해는 가. 근데 머리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도형치니까 그렇게 연결했더니 그나마 조금 낫더라고요. 잘했죠? 어땠나요? 진짜 이거 지금 평행한 면찾기는 네.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네.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하면 양쪽 끝이 평행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를 그냥 휘리릭 풀어서 답이 이거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이 정육면체 전개도는 포스코뿐 아니라 여러 기업에 출제가 되고 있어서 기본 이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좀 그림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일단은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전체 11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나요? 예. 그런데 이거를 한 세 네. 가지로 유형으로 딱 나눌 수가 있고 이 11개를 네. 모두 알지 않아도 풀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11가지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네. 일단은 6개, 4개 연결형이 있고요. 네. 4개 연결형은 이렇게 사각형이 4개가 연결되어 있고 쭈루룩 네 개로 뚜껑하고 돼 있는 그렇죠. 거. 바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연결형하고 네. 하나는 3개가 연결되어 있고 한쪽에는 면이 하나, 한쪽에는 2개가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이거를 3개 연결형은 4개 연결형으로 바꿔서 풀 거고요. 그리고 기타 모양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것만 나오면 도대체 이게 기타가 뭐야? 제일 어려워요. 라고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하는 설명을 들으면 기타 모양은 정말 쉬운 전개도입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풀어나가 보도록 네. 할게요. 네. 4개 연결형은 가운데 이 4개를 옆면에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뚜껑하고 그렇죠, 그렇죠. 바닥인데. 여기까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는 게 뭐냐면요. 2개의 면을 잡으면 평행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모서리를 공유하거든요. 네. 이 모서리라고 하는 건 선분을 모서리라고 하는데 이 모서리만 잘 찾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뭔지. 여기 기본 원칙이 꺾여져 있는 두 점이 만나면
그 옆에 있는 점이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만난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자, 화면에 보면 꺾여져 있는 곳이 만나면 그 옆에 만난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자, 이거를 가지고 두 점을 연결하면 모서리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모서리를 이렇게 꺾여진 데 두 개 하고 그 옆에, 그리고 그 옆에가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뚜껑하고 바닥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양 끝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요. 일단 꺾여진 데서 만난다라는 거 다 찾은 다음에 점이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것끼리, 아래에 있는 거는 아래에 있는 것끼리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역시 두 꼭지점을 연결한 모서리를 길 따라서 이렇게 가면 자, 이 모서리하고 이렇게 갔던 이 모서리하고 똑같다라는 것까지 그림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4개 연결형은 모두 만나는 점과 만나는 모서리를 찾을 수 있고요. 3개 연결형은 4개 연결형으로 변신을 하는데 아까 꺾여진 데서 만난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두 개가 똑같은 면이 되고 이 아래에 있는 면이 회전을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회전해서 만난다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자체로 꺾여진 데서 만나고 그 옆에 있는 점이 만난다라는 것으로 만나는 모서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을 하신 거고요. 네네. 수민 씨가 얘기했던 네. 기타 모형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꺾여진 데서 만난다, 꺾여진 데서 만난다 하면 그 옆에 있는 점이 만난다 해서 만나는 점들 두 개만 연결을 하면 만나는 모서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는 회전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자, 비행기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한 점을 잡자고요. 그러면 비행기 머리가 어떤 모서리를 향하게 되느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화살표를 이용했거든요. 네. 맞아요. 마침 비행기 모양이 이렇게 화살표처럼 네, 네. 생겼으니까 우리가 회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 화살표인 거죠. 그렇죠.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시계 방향으로 270도 회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비행기가 원래 앞에 있었, 이렇게 거꾸로 있죠? 앞면에 있었죠. 이렇게 앞에 있었잖아요. 그럼 시계 방향 270도는 반시계 방향 몇 도? 90도. 90도하고 맞다. 똑같죠. 네. 네.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양으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이전을 하면 아래로 내려가요. 앞으로 한 바퀴 딱 살짝 그렇죠. 한 번만 움직인 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앞에 있던 네. 그 비행기 머리가 아래를 향하고 있다가 그렇죠. 그러면 뒤로 향하게 되죠. 뚜껑이 앞으로 오겠네. 그렇죠. 알겠다. 반장님 말씀대로 네. 뚜껑이 앞으로 온다 보셔도 되고요. 네. 비행기가 아래로 간다. 그렇죠. 어떤 거든 상관이 비행기가 없습니다. 바닥으로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 뚜껑이 앞으로. 그렇죠. 아, 무슨 뭐 건법 같지만 행운수라는 것 같기도 계속 하고. 앞으로 오는 거죠. 앞으로. 비행기 네. 머리가 지금 어떤 모서리를 향하느냐. 뒤에 있는 아래 뒤에 있는 그 모서리를 아래에 향한다. 있으니까 밑으로 가면 뒤쪽이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반시계 네. 방향으로 180도. 또 시계 돌아- 방향 네, 180도, 반시계 방향 180도 네. 똑같죠? 네. 그럼 이게 슉 올라오죠. 방향 상관없어요. 이거는 슉 올라와요. 어차피 올라오네요. 그러면 비행기가 위에 있으면서 머리가 뒤를 향하도록.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CG를 만드신 PD님은 우리 김수민 씨가 여기가 요렇게를 어떻게 풀 건가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어쨌든 바닥에 있던 비행기가 180도면 위로 올라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것도 CG로 해주세요. 바닥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는 나옵니다. 거죠.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비행기 거꾸로 머리가 있어요. 뒤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비행기가 뒤로 향하고 있어. 화살표가. 이게 PD님이 더 어려워하실 네.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90.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90도 위에서 바라봤을 90도 때 이렇게 돌아. 시계 방향으로 90도가 돌아요. 비행기 머리가 어디로 가요? 뒤로 갔는데 90이니까 오른쪽. 오른쪽이다. 그죠? 비행기 추락하겠어요. 왜 이렇게 돌려요, 비행기를? 비행기가 막 날아서 네. 이제 끝났어요. 네. 우리가 찾는 면은 비행기 머리에 붙어 있는 면.
아, 네. 그죠? 화살표가. 네네. 비행기 머리에 붙어 있는 면은 종. 종이었죠. 네. 근데 종의 방향까지 보면 딸랑이가 머리종을 향하고 있으니까 네. 4번과 같은 그림이죠. 근데 다행히 여기서 종이 그렇죠. 방향이 종이 여러 하나밖에 가지가 있진 않네요. 네. 만약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보면 돼요. 종의 입장에서 어떤 딸랑이가 있는 부분에 붙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 딸랑이가 문제를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너무하네. 가끔은요 어떤 회사는 이제 야. 포스코에서 모르겠지만 네. 종을 바꾸기도 해요. 어떡해. 아, 실제로요? 종을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바꾸기도 해요. 너무하다. 그럼 거의 틀리겠네요. 그래도 사악하죠. 맞춰야죠. 네. 진짜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어야지 대충 알아서는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이건 진짜 정-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든 그 종이든 피자든 구이든 연필이든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는 게 정답이다. 그리고 강사님이 하신 이 동영상 계속 돌려보세요. CG 잘 만들어 주실 테니까 아시겠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강사님 읽어주십시오. 이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요. 네. 지금 방금 문제는 출제되었었던 문제랑 비슷합니다. 네. 지금 풀 문제는요. 공간지각으로 포스코에서 내놓은 문제예요. 네. 난이도가 갑자기 훅 떨어져요. 다음 주어진 도형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봐라 라고 했어요. 이것도 그냥 이런 유형이 있다. 약간 이런 그렇죠. 의미인가요? 네. 이게 마치 삼성에서 저희 옛날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네, 맞아요, 봤던 맞아요. 그거 네, 있죠? 네. 우리 지금 다 난리 났어요. 지금 어떡해. 난리 스튜디오가 지금 막 거의 장난감 이런 부분이 막 난무합니다. 무역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보시면 되는 문제예요. 네. 저는 뭐 이런 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몇 번일까요? 저는 일단 아닌 것부터 골랐었는데요. 이게 보면 양팔이 있는 쪽이 얘는 위에를 머리라고 생각을 네네. 했어요. 근데 얘는 머리가 한 칸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밑에 한쪽만 이렇게 옆다리가 있는 애는 그쵸. 앞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네. 하고 있다 생각하면 하나는 얘는 다리가 여기 두 칸이 있고 여기는 한 칸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일단 2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3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아니 저는 여러분 이렇게 수민 씨가처럼 쉽게 찾을 수 없어요. 저분이 잘하는 거예요. 저는 걸 찾아보고 하면 내도 이렇게 뒤집어서 이게 오려가지고 봐도 모르겠더라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강사님? 이거 비법이 있어요? 아까처럼 좀 알려주세요. 사실 비법이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쉬운 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게 쉬워요? 그럼요. 네. 비법이라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잘라서 푸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진다고 해도 네. 아까 얘기했듯이 수민 씨가 두 칸과 세 칸 아니면 한 칸과 두 칸이 튀어나왔다. 이걸 가지고 내 머리 앞에 한 칸, 내 발 앞에 두 칸 튀어나왔어요. 그럼 내 오른손에 하나 튀어나왔죠? 네. 네. 내 무릎에 있는데 하나 튀어나왔죠? 내 왼쪽에 하나 튀어나왔어요. 아, 그런 그런 다음에 식으로? 내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돌아가서 두 개, 하나, 머리 앞에 하나, 발 아래 두 개.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내가 그 도형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누우셔도 되고요. 그니까. 이런 걸 얘를 상상을 하시면 돼요. 도형으로 보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얘가 뭐 사람이다, 뭐 인형이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봐야지 이걸 돌리면서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거를 뭐로 봤냐면 맨 위에 가운데쯤에 있는 데다가 얼굴을 그려놨어요. 좋아요. 얼굴을 그리니까 왼쪽 손이 이렇게 돼 있고 오른손 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 여기에 혹이 하나 나 있는 거야. 아,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봤어요, 저는. 어쨌든 이 도형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특징을 계속 돌려가면서 그렇죠. 봐야 된다는 네네네. 거죠. 그게 목각 인형이든 사람이든 저처럼 또는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면 될 텐데 그래도 잘 특징을 잘 모르겠는-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풀 때. 뭘 잡아요? 특징을. 특징을. 얘는 뭐 팔이 두 개가 나와 있는 쪽을 중점적으로 봐야겠다. 뭐 다리가 나와 있는 쪽을 봐야겠다. 이런 특징을 잘 잡아놓고 돌리다 보면은 일단 틀린 거부터 찾아내다 보면은 정답을 찾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 사실 그러게요. 제가 이거 초등학생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르쳐 네. 봤던 문제거든요. 과외 가르칠 때. 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이 더 쉽게 풀 수도 얼마 있어요. 받았어요? 네? 얼마 받았는데? 저희 사실 아버지 학원에서 아, 네. 알바를 하느라 사실 뭐 똑같이 다 월급 받긴 받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잘하는구나. 아니 영재학원이었어요, 저렇게 하니까 영재학원. 잘하지. 맞아요. 연습 안 한 일반 사람들은 몰라. 취준생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맨날 뭐 무슨 전자공학과에 양자전학 이런 거 하다가 지금 막 나무 막대기 쏟아갖고 돌려야 되는데 맞아.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아 정말 포스코가 이렇게 나무 막대기 돌리는 걸 잘하는 사람을 원하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다가 이렇게 좀 뭔가 공간지각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뭐 쇠를 만들든 뭘 만들든 잘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러니 우리가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 PAT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도 알겠고 그리고 사실 연습 말고는 답이 없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얘기로 돌려도 이게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노가 땡처럼 손으로 막 노동하듯이 막 풀어내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돌리려야 긴장해서 안 되니까 여러분들 손이 풀도록 머리가 아니라 손이 풀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수미 씨, 네. 수미 씨는 이러한 PA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안 그래도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네. 이렇게 유난히 여기가 인적성이 어렵다는 이유가 첫 시행이라서 아까 반장님 말씀처럼 약간 힘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했다고도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 난이도가 이 정도로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좀 쉬워질 수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 난이도라는 게 그래요. 실제 절대적인 난이도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올해 포스코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바탕을 가지고 내년에는 책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난이도는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도 훨씬 쉬워지죠. 그랬군요. 두산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처음 해보면 어렵지만 이런 유형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세요라는 이런 길을 저 같은 사람이 알려주면 여러분은 훨씬 쉽게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얼른 빨리 방송을 마무리 짓고 싶은데 강사님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오늘 방송은 학생들이 정말 네. 진짜 처음 얘기했듯이 헬이라 여기는 포스코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든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한 문제와 더불어 기출문제를 열심히 푸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공채를 잡아라. 오늘은요, 포스코의 인적성인 PAT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은 포스코의 면접 수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여도 좋습니다. 자,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 회사는 계속됩니다. 집밥!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